고조선의 발전. 자, 제가 고조선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다 했죠? 3개가 있다 했죠? 네, 그래서 3조선인데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선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될 건데 이유는 그 국사 문제의 특징 중에 난이도 상급 문제의 형태가 가와 나 사이에 있는 일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순서별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별 문제라는 건 2차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을 통해서 뭐가 앞에고 뭐가 뒤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일반적이에요. 그게 좀 어렵고, 그래서 고조선도 그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 기점을 이제 쓰면서 이 구간에 있던 일이 뭐냐, 이걸 찾는 문제의 형태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될 거다는 거죠. 그럼 이것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BC 2333년에 단군 조선이 처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시즌 1 1기 시작이죠. 그래서 요 구간에 있던 일을 찾아봐라 그러면 제가 뭘 찾으라 했어요? 파타거미.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는 파타거미를 낼 거다. 그 다음 또 단군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만약 낸다면 최초로 기록한 책이 뭡니까? 를 물어볼 거다. 그게 유사라고 했어요? 사기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사입니다. 네.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처럼 하면 돼요. 이런 게 좀 많긴 해요. 이런 게.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찾으면 돼요. 아, 이게 삼국유사가 단군 신화를 기록한 최초의 책이구나. 그걸 찾으면 되고.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시작이죠. 이제 2기 시작이 이제 뭐냐면, 이게 언제인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기원전 5세기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기원전 5세기 이후부터를 뭐라고 하냐면은, 대략적으로 기자조선이라고 하게 돼요. 기자를 해석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자를 사람으로 보는 경우. 이게 이제 중국인들의 시각인데, 왜냐하면 기자는 중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기자가 와서 단군 왕검을 내쫓고 지가 왕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국인들 시각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실학자들이나 국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자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자라는 말은 발전했다라는 의미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단군조선의 발전의 결과 시즌2,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고조선 업그레이드, 쉽게 말하면 고조선 2.0, 이게 이제 기자조선이다. 그러면 기자를 발전한다는 말이 맞냐? 그렇다.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철기가 전래가 돼서이다. 이때까지는 그럼 뭐예요? 청동기 시대였던 거죠. 제가 청동기 시대의 특징적인 유물이 4개나 했잖아요. 그게 단군조선 유물 4개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군조선은 청동기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기저조선은 청동기가 아니라 뭐다? 철기 전래 이후의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다. 어때요? 훨씬 더 어떤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름을 기자라고 한 거다. 괜찮아요? 철기자. 철기가 전래가 된 시기다 해서 철기자. 그래서 예, 철기가 전래가 돼서 철기자구나. 이것도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어디 딴 데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네? 친구들한테나. 그럼 제가 비읍시읍 취급을 당해요. 뭐야, 쟤?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기자가 철기래.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외우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역까지는 청동기고 니은부터는 뭐로 그냥 인식을 하라고요? 철기 전래 이후로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철기가 전래가 되면 철기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때 나라 형태가 이전과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부터 부르는 명칭이 달라져요. 이때부터. 아까는 단군 왕검이라 했죠. 그럼 이때부터는 뭐라 하냐면은 왕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왕이라는 뜻은 후라는 뜻과 같아요. 여러분들 뭐 제후 이런 말 들어봤죠? 제후, 왕후, 왕이 곧 후예요. 왜 후작, 공작, 백작 이러죠. 그래서 후라는 말이 들어가면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왕족. 네. 그래서 왕후 이런 뜻인데, 그럼 여기에 왕들이 막 있겠죠? 그래서 무슨 왕이 있느냐 일단 이거 공부하게 될 거고. 그럼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 똘마니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왕 밑에 누가 있냐 하면은 상이 뭐냐면 재상을 말하고, 승상 이런 말 들어보셨죠? 승상, 재상, 상 밑에 대부, 큰아버지 뭐 이런 뜻이, 큰 남자, 대부, 그 다음 장군, 이렇게. 어때? 정치 조직이 조금 세분화되죠. 그래서 기저조선 시기 때 핵심은 뭐라고요? 왕상대장입니다. 왕상대장. 시즌 1에서는 뭐예요? 시즌 1에서 타타거미. 여기는 왕상대장. 타타거미, 왕상대장. 시즌 2 기자조선 시기의 왕은 상, 대부, 장군 등의 관료 조직을 갖추게 된다. 뭐 때문에? 정치 조직이 더 확대가 되고 발전한 결과다. 철기가 전래가 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33페이지를 보시면 고조선의 성장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철기가 전래가 된 이후에 BC 4세기 이후부터 한자로 왕, 상, 대부, 장군 찾으셨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기자조선의 정치 체제예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조금 더 많아져요. 외울게. 거기 그 표를 보세요, 표. 그 맨 위에 지금 보고 계신 BC 3세기 표 옆을 보시면 연나라 진계의 침략, 이천리 영토 상실, 요령에서 한반도 북부로 이동 하나 보이실 거고, 그 밑에 진나라의 부왕에 대한 복속 강요 이렇게 보일 거고, 마지막 부왕에서 준왕으로의 왕위 세습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기자조선 시기 때 중국이 어떤 상태냐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순서별 문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국과의 이제 항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당시 중국의 역사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당시 우리 기자조선 시기 때 중국은 어떤 상태인가를 가끔은 물어봐요. 가끔은. 일단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은 연나라가 등장을 해요. 연나라. 이 연나라가 우리 고조선이랑 싸우던 나라예요. 중국의 전국시대라고 있어요. 전국.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 때 그 전국시대인데, 전국이라는 뜻은 전쟁시대라는 뜻이에요. 그 전쟁을 하던 나라가 7개가 있어요. 그 7개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랑 붙어있는 나라가 연나라예요. 뭐 진나라가 있어요. 저쪽 서쪽에 진, 그 다음에 조, 위, 한, 제, 초, 연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연나라가 우리랑 붙어있어요. 우리나라랑 경제 상대예요. 마치 일본이랑 우리랑 붙어있듯이. 그래서 이 연나라가 우리 고조선이랑 경쟁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연나라랑 일단 싸움이 있었어요. 고조선이. 근데 이 연나라 등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진나라예요. 진나라. 그래서 이 진나라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 그 만리장성을 쌓았다라는 진시황 있잖아요. 그 만리장성을 진시황이 쌓은 이유는 그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흉노족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 흉노족이
우리 고조선이랑 친하게 지내요. 그 흉노가 서쪽으로 가면 훈족이 되고 동쪽으로 오면 우리 한족이 돼요. 걔네가 썼던 말이 짱을 한이라 그래요. 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쨌든 그 흉노족을 막기 위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만리장성 동쪽 끝이 우리나라인 거예요. 만리장성 북쪽이 흉노인 거예요. 알겠죠? 만리장성 서쪽이 위구르인 거예요. 위구르, 돌궐 뭐 이런 나라. 그걸 다 그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만리장성인 거예요. 근데 그 전국시대를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중국을 통일하니까 진시황이 우리 조선에 대해서 그때 조선의 왕이 누구였느냐를 묻는 거예요. 부라는 왕이었을 때. 그래서 거기 그 표를 보면 진의 부왕에 대한 복속 강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우리 조선의 왕이 부예요. 부.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을 부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왕에 대해서 야 꿇어. 요즘 중국의 그 시진핑이나 뭐 아까 얘기한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압박을 가한 거랑 비슷해요. 야 한국 까불지 마, 뭐 이런 거. 그래서 진시황이 우리 조선의 왕 부왕에게 복속을 강요했다. 야 알아서 겨라. 이랬다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진시황이 세운 나라는 진나라는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멸망했어요. 진승오광의 난이라는 농민들의 반란에 의해서 결국 망했어요. 흉노를 막겠다고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만리장성을 쌓으려고 많은 농민들을 동원을 해요. 그 불만이 쌓여서 농민 반란으로 진시황이 무너진 거예요. 진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되죠. 역설적이고. 외세를 막으려다가 성을 쌓다가 그 성을 쌓는데 동원된 진나라 백성들한테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쨌건. 그래서 진나라가 금방 망했어요. 그럼 진나라가 이제 망한 다음에는 이 상황을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장기판 아세요? 장기판? 장기판을 보시면 왜 빨간색 장기말이랑 초록색 장기말이랑 막 장기하죠? 그게 한자로 보면 어디랑 어디랑 싸움이에요? 빨간색 장기말에 짱이 뭐라고 써 있어요? 빨간색 장기. 왜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지 않았어요? 한이죠, 한. 이렇게 써 있고 초록색은 막 이상하게 흘림치로 막 이렇게 써 있죠? 흘림치로 녹색으로 초. 그래서 이거를 초한지라고 해요. 초한전. 장기판이 초한전이에요. 그럼 초나라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항우. 여러분들 항우 아세요? 항우? 뭐 엄청 잘 싸웠던 항우. 패왕별이라는 말 알아요? 패왕별이. 중국의 경극 주인공. 몰라요? 패왕이 항우를 뜻하고 별희가 누구냐면 항우가 가장 사랑했던 아름다운 여성을 말해요. 그래서 항우와 별희 사이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패왕별이. 그 경극 보면은 칭칭칭칭칭칭칭 막 칼 날리고 그런 거 못 봤어요? 이런 거 안 해야지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쉽게 장기판. 진나라가 망한 다음엔 장기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초나라랑 항우랑 진나라의 한나라의 농민 출신의 왕이 된 사람이 유방. 그래서 한나라의 첫 번째를 세운 나라 그 사람 이름이 유방인데 그 유방이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돼요. 한고조. 알겠죠? 그러면은 초한전이 펼쳐지면서 결국 여러분들 사면초가라는 말 아시죠? 사면초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는 초나라가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한나라 병사들이 초나라 병사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초나라의 노래들을 불러줬다는 얘기는 고향 생각을 나게 하면서 야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 야 집에 가고 싶지 않냐? 하면서 한나라 병사들이 초나라 병사들 놀리는 얘기예요 이게. 알겠죠? 마치 일본군이 한국군을 포위하면서 아리랑을 불러주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게 사면초가예요. 그 얘기는 항우가 죽었고 유방이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라가 나라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가 나라를 통일하면서 진나라 다음
초한전을 거쳐 한나라가 나라를 통일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때가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가 되는 시기인데, 요때의 왕이 이제 누구냐면, 우리는 누구냐면 부왕의 아들 준이에요. 준. 그래서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가 세습되었구나. 그럼 왕위 세습이라는 것은 왕권이 강했다. 왕의 권위가 매우 강했다는 걸 보여준다. 이것도 좀 복잡하죠? 근데 하나도 안 복잡해. 이것만 외우세요. 자, 시즌2에서는 왕상 대장 하나, 두 번째 연, 진, 한 순서.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 그중 진시황이 때는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다? 부왕이다. 그 다음 한나라로 바뀔 때쯤에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다? 준왕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럼 이제 시즌 3 시작이에요. 시즌 3가 뭐냐면 이제 에피소드 3 BC 194년. 바로 이 디귿 시기의 핵심이 누구냐면은 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위만. 부준 다음에 위만. 그래서 이게 시즌 3 고조선 3.0 세 번째 3세대 고조선 왕이에요. 위만입니다. 그럼 이제 위만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위만이 누구냐면은, 자, 거기 33페이지의 맨 아래 보면 반가로 3번에 위만 조선의 성립 보일 거예요. 그럼 위만이 누군가? Who is 위만? 전국시대가 끝이 나면, 자, 전국시대는 언제였어요? 연나라 시대죠? 끝이 나면 누구로 가요? 진나라로 가죠? 근데 진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망했어요. 그 다음 진나라 다음에 등장하는 게 한나라라 했죠? 그래서 진한 교체기, 한나라로 교체가 되던 시기에 한 차례 유민 집단이 이주해 왔는데 그게 위만이다. 그럼 준왕이 왕일 때 위만이 이주해 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랑 똑같냐면은 그 전쟁 난민처럼 우리나라에 온 거야. 난민. 이 사람이 난민이에요. 위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어. 망명을 신청했어. 준왕한테. 그래서 준왕이 자 2번 망명을 받아주죠. 그리고 신임을 해서, 신임이라는 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위만한테 오히려 서변을 방어하게 했어요. 그럼 서변 방어는 어느 나라 침략을 막아라? 서쪽 변방을 막아라. 그럼 어느 나라 침략을 막아라? 한나라. 한나라를 막아라. 왜냐하면 진한 교체기 때 망명했다는 얘기는 위만은 한나라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망명했겠죠. 진한 교체가 될 때 그냥 거기 눌러 있으면 한나라랑 잘 지냈다는 얘기고,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뀔 때 그게 싫어가지고 망명한 거잖아요. 그럼 위만은 기본적으로 한나라에 대해 적대적이죠.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준왕도 중국에 대해 좀 이렇게 경계를 하니까 그래, 한나라에 대해서 네가 경계를 하고 있으니 너를 망명 받아줄 테니까 네가 서쪽 변경 수비를 맡아. 한나라 공격을 네가 맡아. 이랬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위만과 한나라는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서쪽 변방 수비를 맡는 사람들이 군대를 굉장히 많이 키우죠. 그 힘이 커지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반란을 일으켜서 3번 보시면 준왕을 쫓아냈죠. 그래서 준왕을 축출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준왕은 밑줄 치세요. 남쪽 진국으로 달아나고, 밑줄 치세요. 이 중요해. 이게 준왕이 잡혀 죽은 게 아니고 튀었죠. 어디로 튀었어요? 남쪽으로 튀었다. 남쪽으로 튀은 지도에서 거기 보세요. 남쪽이 어디예요 지금? 후기 고조선이라고 써있는 동글뱅이 밑에죠. 바로 우리나라 여기. 정확하게 하면 어디로 왔냐면요,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냐면 충청남도 천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충남 천안 있죠. 천안 지역으로 준왕이 도망온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세운 나라 이름을 마한이라고 불러요. 마한. 여러분들 마한, 변한, 진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만이거든요.
마한 변한 진안 가운데 마한이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 있었던 나라를 마한이라 그래요. 그 마한의 중심 도시가 충남 천안시. 그게 준왕이 정착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그 세 군데 중에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지역은 인천, 후보지. 두 번째가 천안, 세 번째가 나주예요. 근데 저는 천안으로 봐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느낌적 느낌이에요. 어쨌건 그래서 마한이 성립돼요. 그러면은 마한이라는 나라가 위만에게 쫓겨 내려온 누가? 준왕이 요 다음에 뭘로 만든 거예요? 준왕이 마한을 만드는 거죠. 그럼 마한은 어느 나라를 계승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마한은 어느 나라를 계승했냐? 준왕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럼 마한은 어디서 온 거예요? 기자조선이죠. 그럼 기자조선은 어디서 온 거예요? 단군조선이죠. 그럼 나라의 어떤 흐름과 정통성, 그 계통이 단군, 기자, 위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한으로 이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준왕이 기자조선의 정통 왕이었는데 위만이라는 그 나쁜 반역자에 의해서 왕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 왕이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충청도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 충청도에서 만들어진 마한이야말로 뭐를 계승한 나라? 단군과 기자를 계승한 나라가 마한이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만주, 한반도 북부, 한반도 남부가 하나의 어떤 동질적인 정치 체제로 생각하려는 인식이 강한 거죠. 그럼 위만은 어떤 인간이에요? 찬탈자, 왕위를 빼앗은 나쁜 새끼, 반역자. 그럼 얘를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한반도 남부에 성립된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여기서부터 남북 대립이 생겼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도 남과 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분단 시대가 만들어졌다 저는 생각을 해요. 놀랍게도 요 지금과 같은 경계선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계속 다른 나라가 생겨요. 고구려도 한반도 북부에 있었고 한반도 남부는 백제랑 신라만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발해랑 통일신라. 고려가 통일했을 때 한반도 북부 만주 일대 못 찾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와가지고 수천 년 동안 38선을 경계해가지고 다른 정치 시제가 수립된 것은 아마 이런 뭔가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북방 문화권과 남방 문화권 사이에 우리나라도 뭔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우리 한반도 남부에 사는 그 형질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북한 쪽에 사는 사람들의 형질 인류학적 측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긴 해요. DNA적인 측면에서 좀 저기 몽골 쪽 있죠. 몽골 쪽이나 여진족이나 만주족이랑 많이 섞인 데가 북한 쪽이에요. 그래서 그놈들이 그렇게 호전적인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해. 근데 우리 남쪽은 안 그래요. 남쪽은 농업 국가고 농업 민족이라 그런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해. 중국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쓰냐면은 단체로 공동으로 춤을 추는데 이게 요즘 뭘로 이어졌다고 보냐면 저는 아이돌 그룹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K-팝이 다 그렇잖아요. 공동으로 같이 떼창하고 떼로 막 춤추고 의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술 마시고 이거를 일주일 넘게 한대. 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한반도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2000년 전부터. 북부는 안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귀신 섬기는 걸 매우 좋아한다. 종교 엄청 많죠. 귀신 섬기는 걸 엄청 좋아한다. 이게 우리나라. 떡 만들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거. 그 전통이 30대를 거쳐가면서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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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의 손자의 손자 이게 계속 이어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아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요거. 자, 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시즌 3죠. 고조선의 전통이 단절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껏 요 준왕조선과 마한으로 전통이 이어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조선시대까지의 인식. 그럼 위만은 어떤 인간이에요?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저놈 새끼는 반역자다. 잘해줬더니 뒤통수 친 놈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기자조선을 계승한 건 어디다? 마한이다. 근데 현재 있는 사학자들의 생각은 다르죠. 위만을 뭘로 봐요? 세 번째 조선의 왕으로 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충인이 뭐 의린이 이런 걸 중시 여겼던 시대의 가치관에 따르면 위만은 나쁜 놈이 맞지만 그런 가치관을 싹 빼면서 어떤 국가의 지도자를 실력으로 생각을 한다면, 실력이 있어 왕이 된 인물로 생각한다면 위만은 무조건 왕이 맞아요. 그런 위만이 실리적인 왕이었고 실질적인 힘을 키웠던 왕이다. 그래서 위만 집권 이후에 좋았던 점이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고조선이 실제로 제일 강했을 때가 위만조선일 때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위만이 왜 강했냐면 군대도 셌죠. 서쪽 변경을 방어했다라는 건 한나라라고 하는 당시 중국 군대의 통일 한나라 제국의 군대를 막을 수 있던 사람이라는 거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쪽에 있어서의 이 철기를 수출입하는 무역로를 이 위만이 장악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강한 군대를 육성을 했고, 두 번째 활발한 대외 무역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부를 상승시킨 사람이 위만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영토도 점점 넓혀나간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훌륭한 왕 아닌가요? 나쁜 점이라면, 비판받을 점이라면 왕위를 빼앗았다는 거. 네? 역사를 보는 눈이 점점 커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뭐 준왕 입장에선 나쁜 놈이 맞지. 피해자니까. 왕위를 뺏겼으니까. 근데 위만 입장에서는 그 위만은 왕위를 빼앗은 게 아니다기보다는 실력이 있는 내가 왕 되는 게 우리 조선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강해졌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갑니다. 자, 에피소드 3에서 제일 중요한 점 알려드릴게요. 자, 위만조선의 성립의 의의가 뭐냐를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중개무역을 통해 성장하였다. 정답? 중개무역. 중개무역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 표 보세요. 33페이지의 맨 위에 33페이지 맨 위에 표를 보면 BC 194년 이후 위만조선 성립할 때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중개무역 보이시죠? 이거. 무역 잘하는 게 짱이지.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위치가 그래요.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루트의 가운데에 딱 있어요.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중국 갈 때는 항상 우리를 거쳐가야 돼요. 또 반대로 중국에서 일본이라든지 한반도 남부로 오려면은 항상 지금의 평양 근처를 와야 돼요. 알겠죠?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 중개무역이라는 뜻이 릴레이 무역이에요, 릴레이. 이어받는다. 가운데에 있어서 이어받는다. 알겠죠? 이게 중개무역이에요. 그럼 중개무역을 통해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진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여기서의 한은 중국. 그럼 여기서의 진은 뭐냐? 한반도 남부. 그래서 한반도 남부와 중국 가운데, 중국과의 중개무역을 통해 성장하였다. 그럼 이 무역에 있어서 무역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수출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수출입할 때 가장 중요한 품목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철입니다. 철입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감각이 있으시네. 철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당시에 철은 석유. 네, 맞아요. 석유 같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이 계시면 전 너무 좋죠. 석유 같은 거예요. 또 반도체 같은 거예요. 당시. 요즘 반도체 석유 전쟁이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 당시 철은 그렇다. 근데 그거를 중개무역했다는 엄청난 거죠. 위만이에요.
그래서 그 중개모 성장을 하다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냐는지 이게 자 여기 BC 108년이잖아요. 이게 멸망이거든요. BC 108년 멸망. 고조선은 왜 망했는가? 누구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결과 힌트 한 사군 설치. 한나라가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멸망한 고조선에 대해서 4군데의 군현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선 총독부가 4군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사군이라 한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 멸망한 직후에 자 여기가 멸망이죠. 이제 위만조선이 멸망을 당하고 요 이후에 있던 일이 뭐냐 그러면 리을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쓰면 돼요? 방금 공부한 한나라에 망했기 때문에 한 사군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한 사군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총독부를 세우고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듯이 중국 한나라가 우리 조선을 멸망시키고 조선 땅에다가 4군데의 거점에다가 군현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 다스렸는데 되게 잘 다스렸겠어요? 혹독하게 다스렸겠어요? 이민족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무너지면 혹독한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사군이 우리나라를 엄청 수탈을 했어요. 그럼 그만큼 이 한사군에 대해서 저항하는 집단도 생길 것이고 아니면 협력하는 집단도 생기겠죠. 마치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등장을 하거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에 등장을 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사에선 더 훨씬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안 나오죠. 이제 시험 문제에. 저항했다. 한사군의 혹독한 지배에 맞서 저항하였다.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한사군 지배에 대해서 수탈을 당한 구체적인 형태를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뭔가 그 중국인들한테 뭔가 빼앗기고 혹독하게 다스림을 당했는가? 그걸 묻는 문제가 원래 우리나라의 법이 8조법인데 고조선은 법이 8개가 있었거든요. 8조법이 60조로 증가했다는 거. 그럼 법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하는 조항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개만 가지고서도 다스릴 수 있었던 우리나라가 한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60개조로 한나라의 그 법령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혹독하게 수탈했고 그 수탈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8조법이 60개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생기겠죠, 이제. 혹독하게 수탈당하면 당할수록 저항 의지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저항할 수 있는 거죠, 더 세게. 그게 이제 뭐냐면요. 저항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 그게 고구려입니다. 알겠죠? 그럼 고구려가 나중에 한나라랑 싸우면서 그냥 고구려는 성립 초기부터 그 주몽이라고 부르시는 동명성왕 때부터 2대 임금이신 유리왕, 3대 임금이신 대무신왕 이런 고구려의 초대 왕들을 쫙 보면요. 한나라의 대군과 싸웠다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또 명림답부라는 명재상이 등장하여 한나라의 대규모 공격을 격퇴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성립 초기부터 한나라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만든 전투 집단을 고구려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고구려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는 나라 이름이 고자가 아니라 구려였거든요. 그럼 이제 구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씨 뭐야? 이런 생각 왜 구려 이랬겠죠. 근데 이 구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우리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루라는 말을 이제 저기 중국인들이 한자로 바꿔 쓰는 과정에서 구려라고 이제 쓰게 된 건데 구루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들을 세워서 한나라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세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그냥 성이 아니라 이 앞쪽에 이 고자가 들어갔죠. 그럼 무슨 성인가요?
방어에 유리한 지역을 올라가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성을 쌓아서 저항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라는 뜻은 높은 성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라에나 그 다음 한나라가 무너진 다음 나온 위, 촉, 오라는 삼국의 시대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삼국지라 그래요. 근데 이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사람들은 성품이 포악하고 흉악하여서 주변 부족들을 노략질을 즐겨하였고 항상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골짜기 물을 식수로 삼으며 좋은 밭이 없어서 힘껏 농사를 지어도 늘 배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항상 주변 고을들을 침략하기를 좋아했던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고구려예요. 근데 그걸 다시 돌려 말하면 높은 성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한나라와 싸우겠다는 뜻이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골짜기에 있는 물을 식수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높은 산에 있으니까 당연히 밭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고프죠.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게릴라 전술, 유격 전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부족에 가가지고 야 먹을 것 좀 내놔 배고파. 그래서 조달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나라 입장에서는 아 나쁜 새끼들, 게릴라, 유격대, 나쁜 놈들, 빨치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품도 나빠 뭐 알겠죠? 그래서 결국 고구려가 쭉 오면서 제 15대 왕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15대 왕이 누구냐면 미천왕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고조할아버지인데 이 미천왕을 부르는 명칭이 성상 미천왕이라고 했어요. 성상이라고 하는 건 성스러운 임금님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세인트 킹 뭐 이런 뜻인데 그 성상 미천왕께서 311년에 몰라도 돼 아직은 311년에 서안평을 점령하고 서안평은 한나라의 중요한 그 전진 기지예요. 그리고 313년에 한사군의 마지막 9년이었던 낙난군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사군의 어떤 성립과 이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고구려가 등장을 하였는데 그 고구려가 결국 400년 만에 대중국 투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설치가 됐던 중국 총독부의 핵심이었던 낙난군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천왕의 그 명칭이 성상 미천왕이시고 요 가계의 전통을 계승하면 등장하는 게 미천왕 다음에 고국원왕, 고국원왕 다음에 수수리망, 수수리망 다음에 고국양왕, 고국양왕의 아들이 바로 광개토왕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또 버릇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그냥 리을에서 이제 외워야 될 거 하나 알려드리면 멸망한 다음에 뭐가 설치됐다? 한사군이 설치가 됐고 이 과정에서 법률이 8조가 아니라 60개로 등장했다는 건 가혹한 수탈을 당했다는 거. 그래서 저항하면서 고구려가 나중에 한사군을 완전히 차없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조선의 특집이었습니다. 조선 특집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던 거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조선 탑, 거미, 니은, 왕상대장, 그 다음 연진한,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 위만, 중개무역, 빡쳐서 한나라가 멸망시킴. 그래서 108년 이후에 한사군 설치, 가혹한 수탈 당함, 고구려가 등장해서 반격에 성공함. 끝.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예, 고조선 특집이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쉬겠습니다.